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반값 아파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심지어 일산 동구 풍동의 백마역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백마역이라고 들어가 있죠. 심지어 역세권 아파트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게 좀 재밌는 아파트예요. 재밌는 아파트고, 제가 또 나름 그 일산에서 초등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가 참 재밌는 아파트여서 물건 가져와 봤고요. 뭐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절반 가격입니다. 감정가 4억 6천에서 지금 2억 2,800까지 떨어졌어요. 이 아파트 역시도 저번 회차에 받아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아무도 입찰 안 했다. 예. 이렇듯 기회는 항상 있다라는 거. 심지어 이번에는 저기 무슨 어디 지방의 아파트도 아니고 뭐 일산이 집값이 뭐 잘 안 오르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수도권에 일산에 심지어 역세권 아파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요 물건 분석을 해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5348 사건이고요. 고양 6개 사건입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네요.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가 4억 6천에서 두 번 유찰돼서 2억 2,8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너무나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떨어졌고 그렇다고 이 아파트를 뭐 전혀 못 쓸만한 아파트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층은 조금 아쉽습니다. 104동 503호 5층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5층 정도면 그렇게 뭐 2, 3층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냥 딱 봐도 2000년대식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 도어락 상태를 봤을 때 인테리어를 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그냥 오래된 아파트인데, 근데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90년대 초반식의 아파트라면 요거는 이제 2000년대 지은 아파트입니다. 요게 이제 일산 신도시에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일산 신도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풍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풍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일산이 이제 개발이 된 다음에 뒤늦게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개발된 동네고, 여기 뭐 오리고기집이라든지 맛집들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풍동에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황조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채무자점이요. 네, 채무자 세대 등재되고 있다. 집주인 물건이죠. 집주인 물건이고. 그러면 왜 두 번이나 유찰된 거야? 이건 뭐 권리관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딱 봤는데 집주인 물건에 가처분 가등기 없죠. 예, 제가 항상 저희 교육과정과 컨설팅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3초 만에 권리 분석 끝나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에 제가 항상 목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건도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 매각 물건 명세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혹시라도 이슈가 있나? 전혀 없다. 완전 깔끔한 너무나 쉬운 물건이다. 근데 이런 물건이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전에 차에서도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유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2억 2천, 아니 3억 2,600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었나라고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 분석. 네.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딱 봐도 나홀로 아파트죠. 네, 나홀로 아파트인데 그렇다고 또 여기가 뭐 완전 또 왜 졌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물론 여기가 뭐 엄청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런 곳들은 아닌데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있는 게 일산 신도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존재하는 아파트가 우리 이번에 중앙 하이츠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백마역이라고 경의 중앙선 그리고 이제 서해선도 서는 그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역에서 직선 거리로 500m다. 심지어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세권이 살짝 애매하긴 해요. 이쪽 일산 쪽이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은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비싼데 거의 반값으로 이 지하철 역세권의 인프라를 노릴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경인중앙선이 굉장히 좀 애매한 노선이었는데 이 서해선이 개통됨으로써 서해선을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다? 김포공항을 갈 수 있다. 그럼 김포공항엔 뭐가 있죠? 김포공항에는 9호선 급행이소입니다. 즉 일산에서 사실 강남을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정말 3호선을 삥삥삥삥삥 돌아가지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 지금 서해선이 굉장히 빡세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아침에 출퇴근하기 빡세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어찌됐던 김포공항까지 서해선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내려가고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9호선 급행을 탈 수 있는 한 가지 루트가 더 열렸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발전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파트는 심지어 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 물론 이 가는 길이 여기가 막 비닐하우스 있고 뭐 논 있고 뭐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뭐 깔끔하고 뭐 이렇게 뭐 인프라가 있고 이런 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사람이 못 걸어 다닐 정도의 길도 아닙니다. 이렇게 단독주택들 있고 서서갈비, 네, 서서갈비 있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비닐하우스 있고 논 있고 하는 동네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우리 아파트가 이번에 중앙하이츠 아파트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역세권 아파트가 현재 2번 유찰돼서 절반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이버 호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호가 지금 여기는 동일평형이고요. 2001년식에 270세대네요. 단지는 크지 않습니다. 총 4개 동이고 딱 봐도 굉장히 외곽인 느낌이 들기는 하죠. 네, 외곽인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또 반면 여기 앞에 이렇게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즉 보면은 아파트를 가리는 게 없다. 그래서 굉장히 뷰는 시원하게 잘 나올 거라고 보이고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4동입니다. 104동인데 이 아파트 단지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고지가 조금 높아요. 제가 이게 정확히 이 나무에 가려서 몇 층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고층 조금 고지가 높기 때문에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뷰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호객노노의 이야기들 좀 봤는데 고층 같은 경우에는 뷰가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뷰가 막 엄청나게 막 보여지는 좋은 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아파트 뒷면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래된 그냥 구축 아파트인데 그렇다고 뭐 관리가 아예 안 되는 느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일산 신도시에 안에 있는 90년대 초반식의 아파트보다는 2001년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컨디션은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백사동 503호니까 1, 2, 3, 4, 5층 요 집인데 샤시가 이 아파트를 지어질 때는 다 PVC 샤시로 바뀌어서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했는지는 밖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를 통해서 유추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는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네. 백사동 3층이 4억에 나와 있고요. 백사동 4층이 4억에서 4억 5천. 그래서 지금 최저 가격이 4억대로 지금 호가가 나와 있고 고층 같은 경우에도 4억대로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백마역 서해선 연장으로 김포공항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확실히 호재가 아예 없는 아파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성비를 찾는 분들한테는 분명한 타겟이 될 것 같아요. 백마역을 충분히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일산 신도시 안에 살면 좋겠죠. 네, 일산 신도시 살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제 모교도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여기 이제 백마역에 있는 여기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마역 학원가도 저쪽 후곡마을 못지않게 나름 유명한데 어찌됐든 그 인프라를 여기를 통해서 누리면 좋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일평형이에요. 동일평형인데 이건 조금 더 크네요. 네, 31평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산 안에 있는 아파트는 31평 95년식인데 5억 8천이에요. 5억 8천인데 우리가 지금 백마역을 거의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35평 아파트가 3억 8,800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아내가 더 좋아요. 아내가 더 좋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자녀가 없거나 혹은 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출퇴근을 중점을 두고 아파트를 선정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아파트도 선정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홀로처럼 보이지만 어찌됐든 지하철역을 하나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최저가가 4억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23년 1월 달에 3억 8,800이 5층에 거래가 됐어요. 같은 층이 3억 8,800에 거래됐고 23년 10월 달에는 4억 3천까지도 거래가 됐었다. 그래서 4억 3천짜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인테리어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고 요 정도 3억 8천에서 3억 9천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은가. 그래서 실거래가와 매매가의 큰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 호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다. 뻥 호가는 절대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3년 9월 달에도 3억 8천에 거래가 됐고 나머지 뭐 2억대는 이제 1층 매물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높았던 시적은 4억 5천까지가 거래가 됐다가 어찌됐든 한번 폭락이 됐고 조금 더 가격을 회복한 상태다. 근데 이 가격 회복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서해선 개통이었을 것이다. 예. 이 서해선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의 최대 단점은 강남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GTX가 A가 개통되기 전이라도 서해선이 뚫리는 바람에 김포공항을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간접적이나마 조금 더 호가가 최악의 시절 22년 11월부터는 요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시세와 네이버 호가가 그렇게 시장을 무시하는 가격은 아닐 것이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3억 9천, 3억 8천에서 3억 9천 정도면 우리 아파트에 비슷한 시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말씀 이야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 대곡역까지 도로가 포장된다. 예, 대곡역이 조금 멀긴 해요. 사실 대곡역은 좀 오바긴 한데, 네, 뭐 좀 오바긴 하죠. 오바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없는 호재보다는 있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어쨌든 GTX A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10분 내로 백마역이 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인프라가 없는데 이 위에는 어차피 풍동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아예 은퇴를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세를 3억 8천으로 봤을 때 사실 저번 회차에 혼자 단독으로 낙찰 받더라도 손해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 경매 먹을 거 없다 뭐 무조건 뭐 다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 발레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심지어 한 번 더 유찰돼서 이제 2억 3천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그만 3억 8,800짜리가 굉장히 인테리어가 엄청 잘 돼 있었던 집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3억이 안 되는 가격 혹은 3억대의 낙찰을 받아서 정말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들이면 엄청나게 잘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억 8천에 매매를 한다고 해도 이득이 아닌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반값 아파트다. 반값 아파트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개 동밖에 안 되는데 뭐 맞바람 불어 더 좋다. 어쨌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네, 비슷한 내용들이고 뭐 환기가 잘 된다. 네. 그래서 교통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거 낙찰 받으면 이거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요가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선은 지금 일산 동구 풍동의 매물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산도 매물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죠. 네, 물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이게 300개에서 1100개까지 올라간 그래프여서 이게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동네에 한 1000개 정도 아파트는 그렇게 많은 매물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어찌됐든 잘 거래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좀 모양이 다르죠. 좀 모양이 다르고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역시나 뭐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거래가 되는 아파트처럼 보인다.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를 집중한 하나의 더 목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전세가 한 건이에요. 전세가 한 건이고, 이 아파트가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쌓였던 시점이 8개밖에 없었다. 즉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지하철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산 안에 94년식이지만 올해는 아파트가 더 좋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 줘야 된다? 5억 3천, 5억 8천 이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일산 신도시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나는 사실 애기가 없어. 나는 그냥 지하철만 이용할 거야 했을 때 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전세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는 아파트가 이 중앙 하이츠 빌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전세 매물 하나 있는 거 볼까요? 전세 매물이 무려 3억 4천에 지금 올라와 있다. 물론 그거는 층도 좋고 뭐 수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수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그 3억 4천이라는 호가보다는 이건 1층이고 갱신이고 이런 것들 제외했을 때 2억 6천에서 2억 5천 정도의 전월세, 그 다음에 뭐 조금 무리하면 2억 8천 정도 충분히 전세 세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의 지금 시작가는 얼마다? 2억 2,800이다. 역시나 내가 어떻게 낙찰받느냐에 따라서 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지금 경쟁 매물은 3억 4천에 올려놨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에요. 내가 그 수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수리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수리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경쟁 매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심지어 이렇게 뷰도 시원하게 나오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전세를 확 땡겨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전략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지 않더라도 수리 어느 정도 해놓고 2억 8천 정도의 수요로 내놓는다면은 기존에 있는 경쟁 매물 대비 6천만 원이나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 전월세 수요에 집중을 하느냐? 일산은 한번 이제 일산 신도시가 개발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조금 잡혀 있는데, 최근에 잡혀 있는 걸 좀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항동이라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 밑에 여기 이제 입주 물량들이 쭉 있고, 저희 아파트는 지금 여기 풍산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산 동구라는 그냥 공통점만 있는 곳이지 다른 동네고요. 수요 자체도 굉장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역에 있는 그 100마역을 이용해야 되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요 동네에 이제 그 한참 그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았을 때 요 포스코 단지들이 요 풍동에 좀 입주가 그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들이 이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하지만 25년 입주기 때문에 지금 낙찰받아서 세팅을 한다면 충분히 그 시점과 벗겨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떤가? 2년 뒤에
2년 뒤에가 26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26년의 입주 물량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이 아니라 이 장항지구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이번에 뭐죠? 카이브인가요? 예, 카이브 유보라. 예, 요거 완판치고 굉장히 여기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철도 없고 어찌됐든 뭔가 신축에 목마른 일산 분들을 타겟으로 한 단지라면 여기는 정말 출퇴근을 위한 가성비 단지다. 그래서 아예 성격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동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뭐 저라고 이거 마음에 들겠어요? 예, 이거 나홀로 아파트고 뭐 굉장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뭐 당연히 선호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용서하는 뭐가 있다? 가격이 깡패라는 거예요. 가격이 깡패다. 그리고 역시나 한 2억 8천까지 제가 전세가를 세팅한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낮게 낙찰을 받는다면 역시나 내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고 시세 차익은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아파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산 동구에 있는 반값 아파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회는 언제든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대구 아파트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는 정말 일산에 나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입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7월 24일날 제가 그냥 이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날 가서 최저 입찰가 근저리에만 그냥 던졌어도 단독으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세를 3억 8천까지 받는데 심지어 무려 6천만 원이나 저렴한 투자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다? 에너지 최소화를 통한 꾸준한 입찰, 기계적 입찰이 필요하다. 그 기계적 입찰로 결국에는 한 건만 걸리게 되면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입찰에 도전하시자라는 내용을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더 특별한 케어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에 뭐 입찰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알고 제가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겠는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지금 내가 싸게 받았는데 2년 뒤에 시세 떨어지면 다 도루묵 아니냐, 2년 뒤에 시세를 너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물건들이 입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너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 물건들을 선정하려면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보는 시점의 지금의 관점과, 그러니까 한번 녹화해서 제공해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언제는 이 지역이 최악이었다가 언제는 이 지역이 최상의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주 진행하는 저만의 루틴, 제가 지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물건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매주 올라가는 아파트 지역별로 시향을 분석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미래 투자 지역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제가 그 분석을 기반으로 추천 물건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매주 1회 제가 그 시향 분석과 추천 물건들을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나는 네가 하는 말 알겠어. 그러면 나는 경매에 대해서는 하나를 모르는데 그러면 경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수강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와 별개로 또 나는 온라인 영상 강의는 싫어, 나는 너랑 1대1로 소통하면서 정말 좀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명품과외반 줌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명품과외반 준비해드렸고,
주사미와 함께 증문즉답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제 모든 노하우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총 멤버십과 그다음에 온라인 스터디반, 그다음에 1대1 명품반 이렇게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미와 함께 경매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발전된 미래를 꿈꾸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뭐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이라든지 혹은 뭐 그 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싶으신 분이면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지어 일산 동구 반값 아파트 한번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